결국 신고점을 갱신한 비트코인. 당분간 비트코인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트코인의 장은 언제 올 것인지, 어떤 코인을 모아가야 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또 많은 숏 포지션이 또 청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비트를 보더라도 어느 순간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전체 코인의 상승률 중에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신고점을 다시 찍었지만 알트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없고, 그나마 괜찮은 게 비트 형제들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거.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트가 신고점을 다시 찍으면 비트 형제들이 반응이 오거나 아니면 아예 비트만 반응이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 형제들의 반응이 이제 없으면 앞으로 비트가 더 강세를 보인다는 건데, 보통 이런 게 언제 나오냐면 도미넌스 상승 사이클에서 막바지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를 좀 보면은 지금 알트가 당장 언제 오는지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언제쯤 알트장이 올 건가. 이거는 과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마지막 도미넌스의 고점 부근에서 보면은 이럴 때거든요. 이때가 여러분들 차트 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알트가 마지막엔 빠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2월 말부터 12월 23일부터 사람들 곡소리 엄청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1월 4일까지 곡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1주에서 2주? 길면 한 2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주 정도 잡으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12월은 넘어가야겠죠. 그때쯤이 되면 메인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일단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 쎄한 게 슬슬 느껴지잖아요. 알트가 덜 오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오히려 알트가 지금 음봉이 뜨면서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음봉이 뜨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도미넌스가 오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계속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 때도 편안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6에서 4로 점점 낮춰가는 걸 천천히 이렇게 낮춰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천천히 낮춰가시면 되고, 비트코인 비율을 4까지 만들었다면 일단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 관점 유지해야 된다. 왜? 슬슬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점점 요 위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려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코인을 사는 것보다 비트를 사는 게 그때 기간 대비 상승률은 제일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40%를 알트로 바꿀 필요는 없고, 이 과정이 좀 된 다음에 비트가 요 위쯤에 있는 거예요. 요 위쯤에 있고 거래대금 자체도 월등히 높다.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3등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뭐 압도적 1등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과정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때는 도미넌스가 거의 최고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 알트로 공격적으로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보면은, 비트를 그동안 모으라고 한 이유가 이래서 모으라고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냥 요 부분에서 제가 계속 경고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빠질지 아니 반대로 올라갈지 이건 아직 모른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6대4 정도나 4대6 정도가 맞는 것이지 이거 이상으로 비중을 높이거나 낮출 필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게 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요 상승 쐐기 형태를 얘가 뚫었고 리테스트 했고 여기서 지지를 또 받고, 이런 과정들이 요 위에서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나긴 박스권을 위로 어쨌든 뚫어낸 상태에서 쐐기까지 뚫어내고 리테스트가 성공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또 이러한 과정, 요 부분이나 요 밑에까지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이후에 뭐가 왔다? 알트장이 왔었다. 보시면 2021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도미넌스의 고점은 1월 4일, 3일 이때였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고점이 나오는 부분은 이때부터 슬슬 나오면서 알트가 이제 이때 비트가 확 빠지거든요. 이 다음에 도미넌스가 점점 빠지면서, 비트는 올라가는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비트가 이렇게 눌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미너스는 내려가는 과정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뭘 하면 된다? 비트를 Alt로 바꿔줍니다. 근데 비트를 Alt로 바꾸는 타이밍이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 바꾸면 좋냐면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가 오르는데 비트만 중심으로 오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지금 김프를 봐도 1% 넘었던 게 다시 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트만 오르면 혹은 비트 중심으로만 오르면 사람들이 비트를 안 샀어요, 이전에.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심리적인 가격대가 높거든요. 야, 무슨 비트가 1억 3천씩이나 한다고? 말이 돼? 이거 어떻게 사? 비싸서 딴 거 살래. 그러다가 처음엔 알트를 삽니다. 그래서 알트 좀 잘 올라요. 그래, 난 오늘 이 알트로 대박을 노리겠다. 이번 상승장 대박을 노리겠다. 늦게 왔지만 대박 노리겠어 하는데 막상 어떻게 되냐? 비트로 자금이 계속 빨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비트로 바꿨을 때가 사실 고점이에요. 도미너스 고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조급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계속 포트폴리오에 모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알트로 바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따라오신 분들은 사실 지금의 과정들은 정말 든든 국밥이어야 돼요. 이거 완전 국밥입니다. 국밥, 그죠? 완전 국밥이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세를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출신 코인에 대한 세금 혜택 루머가 돌았다. 그래서 미나라던가 솔라나라던가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올랐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AL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뭔 소리냐면 점점 이제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관심이 안 주면서 거의 포기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이더가 상승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비트 흡성 때는 잠깐 쉬어가도 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다음 넥스트 알트를 모아갈 때 이더리움은 또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의 다 왔다라는 느낌이 저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라나도 원래 욕을 엄청 먹었다가 갑자기 근본된 것처럼 이더도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 얘는 언제나 근본이었어요. 그래서 요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알트코인 이 저항선을 얘가 아마 그 다음에는 넘지 않을까. 언제? 도미너스가 내려갈 때쯤에는 이걸 팍팍팍팍 넘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숏을 엄청나게 쳤어요. 저 보니까 여기서도 숏 많이 치고 많이 쳤는데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상승장에는 숏보다는 숏은 정말 단어 그대로 짧게 가져가야 되고 롱은 길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웬만하면 롱을 쳐서 손절이 나더라도 롱에 손절이 나야 되는데 이게 선물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이 구간에 그래서 숏을 치다가 정말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선물방에서는 보면은 전부 다 롱이에요. 타겟 2차 타겟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먹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물 손절 나도 롱에 손절 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 나온 거 보면 자 2차 타겟 또 가고 요 위로 3차 타겟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하다가 좀 어렵다, 요즘 무빙 너무 어려워서 멘탈 나갈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인데 띠로로 옆을 보면 차트를 뒤집은 것이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거는 실제로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엄청 거꾸로 보면은 확실히 헤드앤숄더가 나오긴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보면은 역헤드앤숄더를 돌파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이제 가다가 한번 리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저항을 한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 리테스트 부분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알트장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미만 단기 투자자 비율이 지금 48.4%인데요. 이게 이제 70% 미만이 될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점점 어쨌든 증가하고 있긴 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이런 구간들까지 오면 이제 이때부터 보면 슬슬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이때 정말 개미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네. 단기 투자자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제 도미넌스가 정말 많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66% 이런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786 구간이라서 동의를 하고 65, 66 이런 데까지 가면은 정말 곡소리 많이 날 거예요. 왜 나는 비트를 안 샀지? 아우 미치겠네. 알트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갈아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부터 진짜 수도 없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별 얘기 안 하다가 혹은 안 하다가 나중에 돼서야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린 어떻게 된다? 알트로 바꿔야 된다. 항상 대중들과 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코인베이스의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랠리를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ETF랑도 되게 관련이 높을 것 같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기업도 보유를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있지만 바이낸스에서의 주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겁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국,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양쪽 다 포모가 왔을 때 상승장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엄청 버블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다 거꾸로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가 좋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갤럭시 디지털 임원이 미국 비트코인 전략적 비추 전략이 매우 간단한 문제다라고 하는데, 뭐 게임 이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무엇이 달러를 뒤를 쫓을지 계속 생각해봐야 된다면서 장기적 시야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도 미국은 줄이고 있고 일본도 내년에 되면 줄인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시대를 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2017년과 닮아 있습니다. 2017년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때 거래량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크립토 허브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때는 이더 애들도 막 진짜 근본 개발자 라인도 한국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크립토 선두주자다 이렇게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이제 유동성 출구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항상 늦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그냥 우리는 일단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뭐 유예가 되면 좋은 거고, 유예가 만약에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뭐 일단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높기는 한데, 혹시라도 안 될 가능성 대비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아마 우리가 부동산에 처음에 17년 때 규제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시세가 올랐던 것처럼 세금을 내도 충분할 만큼의 프리미엄이 더 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뭐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안 끼고 있고,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끼게 된다면 정말 17년처럼 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50-60% 끼기도 했었거든요, 김프가. 근데 진짜 그렇게 되려나 싶긴 한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무섭다. 과열이 막 시작을 하잖아요. 알트코인이 장이 오고 하면 그때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유예가 안 되고 뭐 세금 제도가 있고 뭐 규제를 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일단은 세금 이거는 청원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그거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프리미엄이 생길 거를 좀 기대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테더가 또 계속 신규 발행이 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거의 이제 올타임하이 찍기 직전이에요. 진짜 거의 다 와가요. 얘가 지금 보면은 176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때 보면 184 뭐 이렇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진짜 테더가 계속 찍히면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조금 있으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넘으면서 쭉 올라가면은 새로운 마켓이 뉴노멀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들의 시세, 뭐 마켓캡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은 일단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카르다노 설립자, 백악관, 크립토 차르 적임자는 코인베이스 CEO다. 이런 얘기하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트럼프 비공개 회동, 그리고 높은 커넥션 이런 것들 지켜보시면 되고, 그렇죠? 이거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암호화폐가 진짜 사람들 기대감 엄청나게 받으면서 메인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 에코프로라는 게 이제 가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엄청나게 올랐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지금 더뎌요. 미국 주식도 보면은 생각보다 가는 놈만 가고, 보시면 나스닥도 여기서 지금 정체 구간이에요, 계속. 그죠? 정체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뭐 고점을 깨고 이렇게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기간 동안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뭐 크립토 쪽 요런 애들이 대선 테마주로서 엄청나게 부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특히 얘네가 지금 시총이 주식시장보다 미국 주식에 비하면 한참 낮기 때문에 욜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겪었던 에코프로를 겪었던 그 상황과 글로벌적으로는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여기로 몰렸을 때 마지막 랠리를 촉발하는데 그렇게 되면 크립토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뭘 봐야 된다.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하루에 막 2개씩 올리고 하는데 어제는 뭐 1개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부분과 그런 걸 좀 더 실시간의 속도를 빠르게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을 오시면 되는데요. 자, 유튜브 멤버십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진입가, 뭐 표가, 손절가에서 아스타 같은 애들도 이제 픽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추가 매수한 지역 그리고 목표가 보면 이렇게 설정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춤에 8천만 원대 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때 보면 10월 달 건데요. 7,300만 원대부터 8,300만 원 또 추가 매수했고 그리고 이러한 꿀팁들도 다 알려드립니다. 멤버십에서. 그래서 정말 도움되는 것들이 많고 이제 신규분들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한 번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도 접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2017년과 2020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비하려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된다. 좀 많은 비중을 들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가 와닿지 않지만 지금 슬슬 와닿잖아요. 그것처럼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영상에서 좀 영상을 계속 여러 번 보더라도 신규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기존 분들 역시도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까 이제 멤버십 오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멤버십에 오시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유튜브 멤버십 텔레그램 브리핑방 그리고 소통방 2가지 링크가 있으니 2가지 링크를 모두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10만이 되는 그날까지 그럼 안녕.